노화의 상징인 주름 하나 없이 탄력 넘치는 피부를 지닌 성영순 씨. 그러고 보니 이마주름과 팔자주름은 물론이고 나이를 속일 수 없다는 목까지 주름 없이 팽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얼굴 상태로만 파악했을 때 신체 역시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얼굴만 보고도 건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성연순 씨의 경우 얼굴에 주름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보통 주름은 몸속 탄력을 지지해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단백질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위축돼 나타나게 되는데요. 주름이 없다는 건 이런 단백질이 충분하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혈관 건강이나 관절 건강 등에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성영순 씨의 경우 혈압은 물론 혈당, 총 콜레스테롤까지 모두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얇디얇은 하나의 선입뿐이지만 사람의 인상을 바꿔놓기도 하고 5년은 젊어 보이는 마법을 선사하는 주름. 그런데 이 주름이 우리 건강을 알리는 지표가 된다는 것. 얼굴의 주름을 좌우하는 탄력 단백질은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닌데요. 우리 몸속 장기는 물론이고 혈관, 관절, 인대, 뼈까지 모든 곳에 분포해서 몸 전체의 탄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에 주름이 나타났다는 건 몸에도 탄력이 줄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얼굴 주름이 갑자기 생기고 깊어졌다면 건강 이상도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관의 탄력도는 물론 관절의 움직임, 심지어 뼈 건강까지 탄력 단백질이 좌우하기 때문에 갑자기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다면 전신 건강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 그런데 얼굴 어느 부위에 주름이 나타나는지에 따라 질환이 달라지기 때문에 얼굴의 주름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름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 질환도 달라진다? 그렇다면 얼굴 속 다양한 주름 중 질병을 알리는 주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늘어가는 주름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이수정님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MBN에서 오셨죠? 네, 맞습니다. 하루하루 주름이 늘어간다는 이수정 씨. 겉으로 보기에도 눈가와 목을 가득 메운 주름에 피부 탄력 역시 떨어진 상태로 보였는데 주름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셔서 찾아왔는데요. 제가 얼굴 봤을 때 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만으로 말씀드릴게요. 58세고요. 63년 5월생이에요. 아직 50대다? 실제 확인해보니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으로 58세 맞다. 61세였던 성영순 씨보다 3살이나 어린 이수정 씨. 역시나 얼굴 주름 때문에 나이보다 더 들어 보였는데 예전에는 고민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불과 2, 3년 전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도 만나면은 뭔가 좀 달라 보인다고 하고 뭐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고 그러길래 저도 그때부터 유심히 거울 보다 보니까 정말 주름이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기도 참 좋아하고 거울 보는 거 참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정말 거울 보고 나면은 헉 하고 놀라는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 얼굴 보기가 싫어요, 요즘은. 이마는 물론이고 입가 주름, 목에는 심각하게 주름이 생겨난 상황. 정말 늘어난 주름만큼이나 그녀의 건강도 안 좋아졌을까? 먼저 피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피부 나이를 측정을 하셨는데 원래 실제 나이보다 58세신데 피부 나이는 63세로 5살이 많게 노안으로 측정이 되셨어요. 보시면은 피부의 탄력 저하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로 측정이 되셨고요. 그래서 조금 본인 나이보다 피부 나이가 많게 측정이 되셨어요. 네. 피부 노화가 상당히 진행돼 얼굴에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겨 본인 나이보다 5년이나 노화가 진행된 상태라는 것. 그렇다면 그녀의 전신 건강 상태는 어떨까?
지금 신체 전반적으로 다른 곳은 다 괜찮아요. 그런데 한 곳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 바로 환자분의 뼈가 문제인데요. 현재 환자분의 골밀도 수치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골다공증 상태예요. 실제 검사 결과 그녀의 골밀도 수치는 마이너스 2.8로 심각한 골다공증 상태였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결과에 당황한 이수정 씨. 나이는 지금 58세로 되어 있으시지만 골다공증 수치는 거의 60대 말 정도가 되는 수치예요. 그래서 꼭 요거에는 치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늘어나는 주름만 걱정했지 뼈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다는데 주름과 뼈 건강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은 칼슘의 부족도 있지만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탄력 단백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주름 역시 같은 원리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다면 주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예일대 연구진에 따르면 주름이 많을수록 골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골다공증을 미리 알 수 있는 얼굴 속 주름은 어떤 부위일까? 입가 주름입니다. 입가는 얼굴의 다른 부위보다 수분과 피지선이 적고 또 피부가 얇기 때문에 주름이 더 잘 생기고 잘 보이는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골다공증을 알리는 부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가와 함께 목 역시 피부가 얇아 주름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입과 목에 주름이 많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입가와 목 외에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또 다른 주름은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이마주름입니다. 다른 부위보다 이마주름이 유독 깊다면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마주름이 깊다면 심혈관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탄력 단백질이 부족하면 주름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혈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 플라크가 쌓이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마의 혈관은 매우 미세해서 플라크 축적에 더 예민합니다. 플라크가 조금만 쌓여도 주름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마주름이 몸속에 있어 보이지 않는 혈관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마엔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전달하는 관자동맥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 관자동맥의 탄력도가 떨어져 플라크가 쌓이게 되면 이마에 주름으로 나타난다는 것. 실제 유럽 심장전원에는 이마에 주름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약 8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실리기도 했었는데 특히 혈관이 딱딱해지는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얼굴 주름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 이마에 유독 굵은 주름이 생겼다면 심혈관 건강에 주의하라. 가장 평범하고 기본적인 주름인데요. 바로 팔자주름과 같은 세로주름입니다. 이런 세로주름은 몸 전체의 탄력이 떨어져서 노화가 많이 진행됐다는 신호입니다. 몸에 탄력 단백질이 부족하면 중력의 저항을 이기지 못해서 피부가 처지면서 이렇게 세로로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얼굴 전체적으로 팔자주름과 같은 세로주름이 많다면 신체 전반에 걸쳐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로 혈관 탄력이 몹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와 같은 혈관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 네덜란드의 한 연구팀은 세로주름이 많은 사람은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얼굴 주름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 팔자주름과 같은 세로주름이 많다면 고혈압에 주의하라.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 얼굴 주름을 보고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얼굴 주름을 관리하면 전신 건강도 좋아지는 걸까? 네,
얼굴 주름을 잡으면 건강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생긴 주름을 잡고 더 이상 생기지 않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피부를 구성하는 성분이자 탄력을 책임지는 성분인 동시에 혈관의 탄력과 뼈의 구성 성분이면서 인대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피부가 좋아지고 주름이 없어지면 혈관과 뼈, 인대 등의 건강도 동시에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름 관리만 잘해도 몸속 건강은 자연스레 따라온다는 것. 성형순 씨보다 나이는 3살이나 어리지만 주름과 피부 탄력도는 약 10살이나 많게 나온 이수정 씨. 비슷한 나이지만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사람의 평소 생활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다. 아침부터 평소 집안일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까지 평범하기 그지없었는데 대체 뭐가 다른 것일까? 이건 진짜 아니라고 엄청 많이 말을 하는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믿고 계신 건데요. 혹시 세안을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두 사람의 세안 방법이 다르다? 그러고 보니 성형순 씨의 경우 미지근한 온도의 물로 세안을 마쳤고 이수정 씨의 경우 꼼꼼한 클렌징 후 피부 탄력을 채우기 위해 마무리는 찬물로 세안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1차 세안을 하고 찬물로 마무리를 하면 얼굴에 탄력이 생긴다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물 온도의 차이가 주름의 차이를 불러왔다는 것. 그런데 보통 세안 마지막에 찬물로 마무리를 해주면 모공을 조이고 피부 탄력을 높여 주름이 덜 생긴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 그렇다면 찬물 세안은 우리 얼굴에 주름을 얼마나 만드는 것일까?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미지근한 물과 찬물로 각각 세안을 한 다음 피부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는데 찬물로 마무리 세안을 했을 때는 피부 수분, 유분, 탄력도 모두 떨어져 오히려 평상시보다 피부 나이가 올라갔고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했을 때는 피부 탄력도가 좋아져 실제 나이보다 피부 나이가 어리게 측정된 것. 찬물 세안을 자주 하게 되면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을 하고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완을 반복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주름이 생기기 쉬운 피부가 되는 거죠. 찬물로 세안을 하면 탄력도를 떨어뜨려 주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36도의 미지근한 물에 세안을 해야 한다는 것. 얼굴 주름을 줄이고 싶다면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라. 그런데 찬물 세안 외에도 주름을 유발하는 또 다른 습관이 있다는데 이건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건데요. 바로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는 겁니다. 당연히 뜨거운 바람이 얼굴에 지속적으로 닿게 되면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탄력도를 떨어뜨려서 주름을 생기게 만들죠. 거기다가 두피의 탄력도 떨어뜨려서요. 탈모를 유발하기 때문에 머리를 말릴 때는 찬바람으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 드라이어 속 뜨거운 바람이 주름은 물론 탈모까지 유발한다는 것. 그렇다면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면 우리 주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그 실체를 파헤쳐보기로 했다. 먼저 실험자의 평상시 피부의 수분, 유분, 탄력도를 검사하고 10분 동안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린 후 다시 수분, 유분, 탄력도를 검사해봤다. 그 결과 피부 탄력도 등의 점수가 91점이었던 피부가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린 후 74점으로 떨어진 것. 엄청난 차이를 보였는데 이와는 반대로 찬바람으로 머리를 말리자 머리를 말리기 전 피부 상태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머리 말릴 때 뜨거운 바람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오늘 실험해 보니까 찬바람이 확실히 피부에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지 말고 찬바람으로 말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는 것과 찬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것. 오히려 찬바람으로 말리면 두피와 머리카락의 탄력을 덜 손상시켜 더 풍성해 보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얼굴 주름을 줄이고 싶다면 찬바람으로 머리를 말려라. 오늘도 늘어난 주름을 가리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 이미 생긴 주름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데 마사지기나 그런 것도 쓰기는 쓰거든요. 집에 있기도 하고요. 림프절 마사지가 피부에 좋다고 들어가지고 그 돌로 이렇게 하는 갈사 마사지?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괄사 마사지가 좋다고 해서 저도 이제 구매해가지고 그걸로 좀 이런 림프선이랑 같이 좀 한 번씩 해주고 있어요. 괄사 마사지로 주름을 관리한다? 몇 년 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며 화제가 된 괄사 마사지. 괄사라는 도구로 얼굴 곳곳을 문질러주면 혈액순환을 도와 주름을 없애주고 얼굴을 작게 만들어준다고 해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셀프 뷰티템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재료부터 모양까지 가지각색으로 판매되는 괄사. 정말 알려진 대로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일까? 괄사요법이란 중국에서 전해지는 마사지 요법 중에 하나인데요. 막힌 혀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피부 탄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주름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서 하시는 건 오히려 주름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괄사 마사지가 오히려 주름을 늘린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기본적으로 괄사요법의 원리가 막힌 혀를 뚫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와 적당한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은 분들이 집에서 혼자 하기란 쉽지 않죠. 오히려 너무 세게 문질러서 모세혈관이 파열돼 염증이 생긴다면 그로 인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주름이 많은 피부라면 탄력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가 피부가 얇아지고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압력 조절을 잘못하면 상처가 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인터넷상에서 괄사요법으로 독소를 배출했다는 사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혈관이 터져 생긴 상처고 그로 인해 오히려 주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괄사 마사지를 통해 주름 개선 효과를 보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미 생긴 주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얼굴 근육을 풀어주고 피부 탄력을 높이는 방법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몸속에 탄력 단백질을 채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한 자극이 아닌 전체적으로 얼굴 근육을 풀어주는 정도의 마사지로 주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주름 하나 없이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성영순 씨. 혹시 그녀는 주름을 관리하는 특별한 비법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녀만의 특별한 주름 하나 비법을 찾아보기 위해 피부 관리 모습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얼굴을 누르기 시작하는 그녀. 혹시 그녀만의 주름 관리 비법인 것일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팔자주름 없애는 마사지예요. 팔자주름을 없애는 마사지가 있다? 3분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매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주름 없는 성영순 씨의 첫 번째 비법, 팔자주름 마사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주름 때문에 고민인 이수정 씨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그 효과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딱 3분이 지났을 뿐인데 팔자주름이 옅어진 것. 3분 만에 팔자주름을 옅어지게 만든 성영순 씨만의 비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일단은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얼굴이 너무 건조하면 안 되니까 수분크림을 충분히 바르고 광대뼈를 따라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팔자주름 없애는 3분 마사지. 고역골부터 관자놀이까지 광대 라인을 따라 지그시 누르며 광대 주위 근육을 풀어준다. 그런 다음 광대에 손가락을 대고 살살 움직여 근육을 풀어주면 끝. 성형순 씨가 강력 추천하는 마사지법. 정말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일까? 광대 아래에 있는 근육, 흔히 이 부분을 미소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볼 부분에 살이 처지면서 팔자주름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볼 근육을 이완하고 단련시키는 방법이 좋은데요. 이 미소 근육 마사지를 하게 되면 미세한 안면 근육들이 움직이고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주름 없이 탄력적인 피부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상시 5분만 투자해 운동해주면 얼굴 주름을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데. 제가 또 다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명 하는 운동법인데요. 먼저 어금니를 붙이지 말고 떨어뜨린 상태에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붙지 않은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상태에서 혓바닥을 입천장 뒤쪽으로 하고 소리를 내는 건데요. 이때 입꼬리를 살짝 위로 당기면 할 때 여기에 살짝 수축되는 근육이 느껴질 겁니다. 이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면 이 처진 입꼬리를 살짝 올릴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루에 5분씩 꾸준히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김정민 피부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운동법. 역시 광대 근육을 단련시키는 방법으로 꾸준히 하면 탄력도를 높여 팔자주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마사지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름 관리 중이라는 성형순 씨. 갑자기 오렌지와 요구르트 등의 식재료를 꺼내는데. 식단 관리로 피부 관리를 하시나 봐요. 아니요. 주름 없애는 천연팩을 만들 거예요. 주름 없는 성형순 씨의 두 번째 비법, 천연 마사지 팩. 재료는 간단했다. 오렌지와 달걀 흰자, 그리고 밀가루와 요구르트, 꿀만 있으면 준비 끝. 이 모든 재료를 섞는데 중요할 게 하나 있어요. 이 흰자하고 오렌지 주스를 섞어서 거품을 내는 거예요. 천연 마사지 팩 만드는 법. 달걀 흰자 1개에 오렌지즙 1큰술을 넣고 거품을 내준다. 거기에 밀가루 3큰술, 요구르트 3큰술, 꿀 2작은술을 넣고 섞어주면 완성. 이제 거즈를 올린 얼굴에 고루 바른 후 20분 뒤 떼어내면 된다. 이번에도 성형순 씨의 천연 마사지 팩의 효과를 직접 확인하기로 한 제작진. 마사지 팩을 하기 전 피부 상태를 점검한 후 20분 동안 마사지 팩을 한 다음 피부 상태를 점검해봤는데 역시나 마사지 팩을 한 다음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렌지는 항산화제인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인데요. 항산화제는 우리 몸의 세포나 조직이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해서 미백이나 주름 개선, 피부 결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달걀 흰자에는요, 알부민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알부민은 모공 속의 피지나 노폐물에 흡착이 돼서 그것을 배출하는 데 탁월한 기능을 합니다. 두 재료의 좋은 기능을 모은 오렌지 달걀 흰자팩은요, 피부 결의 개선, 주름 개선, 미백, 모공 수축 기능 등의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몸속의 쓰레기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왕혜원 원장님, 그런데도 몸속 쓰레기 이거 꼭 치워야 하는 겁니까? 네, 쉽게 설명하자면은 마치 주방의 하수구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 하수구를 우리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청소하게 되면은 물만 잘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는 찌꺼기만 딱 빼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청소하지 않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물이 고이고 그것이 이제 세균 번식이라든가 악취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몸도요, 그때 정화하는 장치가 있는데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지 않게 되면은 거기가 붓기도 하고 염증이 생겨서
통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몸속 청소라는 단어가 좀 낯설거든요. 몸속을 꺼내서 이렇게 뭐 닦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몸속 청소해 보신 분 있으세요? 장 청소는 해봤어요. 그렇지, 약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한번. 김성수 씨는 어떠세요? 왠지 좀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아유, 저는요 잘 때 침대 밑에 뭐 이렇게 먼지 하나 떨어뜨리면 잠을 못 자는 사람. 오. 그걸 치우고 자는 사람. 그 김성수 씨 몸속 쓰레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안 보이니까 네. 괜찮은 거죠, 이분은. 처음 듣네. 서재걸 박사님, 몸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게 되면 어떤 질병들이 올 수 있나요? 쓰레기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독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고요. 모든 병의 근원이 될 수 있고 또 쓰레기가 오래 있으면 물이 많이 들어가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똑같아요, 우리 다른 일상생활이랑. 그래서 부종이 많이 생겨요, 쓰레기가 오래 머무는데. 그래서 자꾸 붓는 게 된다는 얘기는 쓰레기가 있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있구나라고 의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쪽으로 물이 빠지고 또 부어있는 게 자꾸 신경을 누르면 통증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 암세포도 지나가고 세균, 바이러스가 다 같은 통로를 이용하니까 막 서로 귀찮아서 힘들어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 세포들이 암세포나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잘 안 된다면 암은 증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때 쓰레기가 걸러지지 않으면 결국 혈액이 탁해지고 네. 오래 머물면서 생기는 염증이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동맥경화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때 치우는 쓰레기가 우리 몸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빨리 우리 몸속 쓰레기를 비우고 싶은데요. 그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실 오늘의 엄지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몸속 쓰레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노폐물들이 쌓이면 암세포가 발생합니다. 우리 몸속 건강에 치명적인 몸속 쓰레기를 지워주는 청소기의 정체 대공개. 딱 세 것만 기억하세요. 꽉 막힌 쓰레기를 속 시원히 배출시켜줄 주간단 비법은 피가 한번 싹 돌았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평생 건강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만병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려면 몸속 쓰레기부터 치워라. 온몸에 쌓인 쓰레기의 공격을 막아줄 내 몸속 쓰레기 청소기의 비밀. 심영기 의학 박사와 함께 당신이 몰랐던 몸속 쓰레기 청소법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네, 찍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박사님, 매일 우리가 샤워도 하고 항상 몸을 청결히 하는데 그래도 몸속에 쓰레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네, 몸속 쓰레기는 성별을 불문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그리고 외관상 청결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겉이 깨끗하다고 해서 속까지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원장님, 그 몸속 청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물을 자주 마신다든지 화장실을 자주 간다든지 하면 되는 건가요? 몸속 쓰레기는 청소하는 방법은 우리 몸에 있는 청소기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 청소기 도대체 궁금하죠? 어디입니까? 우리 몸속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기는 네. 바로 림프입니다. 림프. 아니 그 우리 림프 하면 여자들은 사실 이렇게 마사지샵 가면 림프 마사지 해가지고 따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받았더니 막 여기 하면서 아우 꽉 찼네 꽉 찼어 막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중년 여성들은요 겨드랑이에 떡이 있어요. 찹쌀떡.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는데 정확히는 모르시네요. 림프를 쉽게 설명드리면 넘어져서 피부가 이렇게 까지잖아요. 그럼 그 진물이 나잖아요. 진물. 네. 그게 림프예요. 그리고 또 화상을 입잖아요. 네. 그럼 물집이 이렇게 잡히면서 그 안에 물이 하얗거나 약간 노란 게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게 바로 림프입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면요, 이 턱 아래쪽이 붓죠. 네. 그리고 뭔가 둥글둥글 만져지죠. 네. 바로 그 림프절이 있는데 바로 그때 감기 바이러스하고 림프가 처절하게 싸움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림프계는 평소에 우리 몸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김성수 씨 진지한 표정을 듣고 계신데 박사님 말씀 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게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붓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구나. 지금 2대1로 이기고 있어요. 지금 다행이네요. 옷을 보니까 아주 림프가 막 돌아다니니까. 난리 났어요. 네. 림프 순환이 잘 안 돼서 그 쓰레기가 쌓이면 저희가 그 뭐 혈액 순환 좋아지는 약도 있고 뭐 그런데 림프 순환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약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이 있나요? 네, 일단 림프는 약물하고 주사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좀 독특한 운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이 뛰잖아요. 네. 이건 이제 적극적인 움직임이고 림프는 서서히 뛰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1초에 한 번 뛰면 1분에 60번 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인 거라면 림프는 한 3, 4초에 한 번씩 또 판막이 있어서 서서히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또 림프는 반드시 주변 근육 움직임으로 림프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근육이 발달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림프 순환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림프는 쉼없이 우리 몸을 흐르기 때문에 그 통로가 막힘없도록 늘 관리를 해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림프가 잘 순환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림프가 문제가 생기면 세트처럼 꼭 따라다니는 게 이렇게 붓는 거예요. 부종인데 뭐 순환에 뭐 조금 문제가 있겠지. 내가 어저께 찌뿌두두 했지. 어저께 밤에 너무 술을 많이 마셨지. 아니면 뭐 자기 전에 라면을 먹었지. 뭐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아니, 어저께 저 집에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순환에 장애가 일어나면 부어요. 부어서 면역 체계까지도 이제 오래되면 장기적으로 부종이 오래되면 면역 체계까지도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심해지면 부기가 눈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통증도 동반되기도 합니다. 근데 주변에 여자들이 어머 너 살 좀 쪘니? 아유 부은 거야. 이거 진짜 부은 거야. 그러면서 부은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부은 거 살과 구별도 못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은 게 살로 가는 건 맞아요.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우리 아까 그 림프가 순환이 안 되면 독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독소가 있으면 우리 몸에서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지방세포가 걔네들을 우리 몸에 다치지 말라고 자기가 그 독소를 다 싸먹어버려요. 그래서 지방세포가 많아져요. 그래서 부기가 살로 가는 거 옛 어르신이 얘기한 거 다 맞습니다. 그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고 특히 이제 저기 우리 부종 환자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지방세포 수가 이 정상 쪽보다 굉장히 많아요. 부어서 이런 거네요. 약도 없고 주사도 없는 림프 순환. 도대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네, 림프는 제대로만 알면 얼마든지 오래오래 잘 쓸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딱 3것만 기억하시면 평생 림프 건강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평생! 사람마다 하수 처리장인 림프절이 500개에서 1,500개 정도 있는데요. 바로 이 림프절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3지점만 잘 관리하면 림프액이 막힘없이 잘 흐르면서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같은 곳인데요. 전신을 순환하는 림프관들이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고 그러는 데인데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할 때 보면 어떠세요? 길이 안 막히고 잘 가다가도 톨게이트 갖고 와주면 길이 막 막히잖아요. 그리고 다시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나면 싹 잘 원활하게 빠지는 것과 같이 림프절이 많이 모여 있을수록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 부분은 정체가 좀 심한데 그거를 잘 풀어줘야 되죠. 제 림프를 하이패스로 만들어주세요. 림프가 정체되는 톨게이트 구간 3곳을 뚫어라.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네, 첫 번째는 바로 목입니다. 몸속 쓰레기 배출 단 3곳만 기억하라. 첫 번째 지점 목. 세균과 바이러스가 가장 쉽게 침투하는 경로가 얼굴인데요. 얼굴에 70이라고 그래서 우리 구멍이 7개 있어요. 어딘가요? 눈 2개, 코 2개, 귀 2개, 입 하나. 그래서 전부 다 7개인데
이 부분은 가리고 싶어도 가릴 수가 없죠. 네, 막을 수도 없죠. 막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나쁜 물질이 가장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림프절은 뭐라 했어요? 또 외부에 나쁜 것이 들어오면 싸우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 주위에 쇄골 부분 이런데 많이 분포가 돼 있고 특히 여기 빗장뼈, 쇄골이라고 그러는 데는 림프관이 쭉 통해서 모든 것이 합쳐져 갖고 정맥으로 들어가는 가장 굵은 그런 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림프 흐름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 목 부분의 흐름이 안 좋으면 림프 정체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군요. 자, 림프 순환의 종착역이자 가장 많은 림프절이 모여 있는 이 목. 이곳의 순환을 어떻게 하면 좋게 뚫어줄 수가 있는 겁니까? 바로 림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근육,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림프는 순환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법으로만 잘만 해주면 노폐물이 쫙쫙 잘 빠질 수가 있습니다. 림프 순환을 돕는 목 스트레칭.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네. 저를 보시면서 같이 따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입을 벌린 후에 크게, 그다음에 아래턱 관절을 좌우로 10번씩 움직여주세요. 좌우로 이렇게. 하나, 둘. 네, 그러면 턱의 근육이 여기 저작근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여기 있는 림프 근육이 움직이면서 그게 여기 턱의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세면서 천천히 이제 이렇게 좌우로 해주세요. 하나, 천천히. 둘, 1초에 한 번 정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 어렸을 때 노는 아이들이요. 야, 나좀 볼래? 너? 이랬었는데 이 림프 운동이었다니요. 정말 어릴 때 제가 저 하기 다닐 때 많이 했던 것 같아 진짜. 야. 그리고 빼딱하게 45도 이렇게 차이고. 림프는 건강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해주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손을 모아주시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벌려서 턱을 받쳐주세요. 턱을 받쳐주시고 10가지 세면서 살짝 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차 밀어주는 건가요? 점차 10가지 이렇게 쭉 세워주세요. 그러면 목 있는 데가 쭉 당기는데 이것은 뭐냐면 광경근을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목을 최대한도로 뒤로 젖히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조금 더 젖히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럴 때 너무 심하게 하면 목 디스크 위험도 있으니까 등과 가슴을 쫙 펴고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없이 조심하셔야겠어요.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해서 디스크 생기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이 뒤가 광경근이라 해서 목 밑에 여기 림프절들이 쫙 있거든요. 100개 정도, 많으면 100개 정도 여기 다 밀집이 돼 있어요. 이걸 쭉 당겨주면 어떻게 되냐면 림프관은 이렇게 근육 운동에 의해서 림프 이 순환이 굉장히 좋아지는 건데 여기 광경근을 쭉 당겨주는 거예요, 좌우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똑바른 자세에서 머리의 각도를 오른쪽 사선으로 45도 틀어주는 거예요. 45도 틀어준 다음에 이렇게 꼬부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꼬부려주세요. 근데 꼬부려줄 때 이게 이 왼쪽 어깨 같이 쫓아 올라가거든 대부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는 왼쪽 어깨는 쭉 내리고 45도 이쪽을 보세요. 180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45도로 해서 머리를 해서 쭉 당기세요. 여기 낮추고 우리 허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쪽 어깨는 시원해요, 아주. 이렇게 하고 쭉 당기세요. 그러면 이쪽이 쭉 당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먼저 해보시고 10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여기 당겨지신 거 보이시죠? 여기요. 요게 뭐예요? 근육이잖아요. 이렇게 확 당겨지잖아요. 줄기가 막 보이잖아요. 울퉁불퉁 선악처럼. 진짜 엄청 뭉쳐 있었나 봐요. 그럼요. 되게 딱딱했는데 네. 이렇게 스트레칭 하니까 너무 시원하고 아프면서 시원한 거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목의 마지막 동작인데요. 이게 자, 다 같이 이렇게 해보시고 그다음에 고개를 최대한대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10초 동안 당겨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뒤에 목 뒤에 승모근을 잡아 당겨주는 거예요. 자, 이제 10초 하셨고 지금 해보시니까 어때요? 시원해요. 굉장히 시원하죠?
하루에 1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요거 하는 거 1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요새 보면 매일 핸드폰하고 저기 컴퓨터하고 핸드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스트레칭을 이제 이렇게 잡당기고 또 기도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45도 보시고 이렇게 45도 보면서 당겨주는 거예요. 이 목을 당겨줌으로 해서 림프가 엄청나게 순환이 잘 되시게 됐어요. 그러면 몸이 상쾌해지고 시원하시잖아요. 벌써 간단한 운동으로 가능하죠. 근데 주변에 보면 목이 좀 약하거나 디스크가 있거나 이런 분들 똑같이 해도 될까요? 목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척추 관절에 디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너무 아프지 않게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정도만 살짝 해주셔도 돼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항상 뭔가 여기가 부어있는 듯한 해서 여기 이 턱살이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그럼 네. 이것도 풀어주면 얘가 좀 이렇게 좀 날렵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 림프 순환이 좋아지면 여기 이중턱도 많이 좋아지죠. 미용에도 좋습니다. 자, 우선 턱을 좌우로 움직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자, 벌리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 좀 시원해졌죠, 벌써? 그 다음에 엄지손으로 턱 밀기.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쭉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5도 정면하고 완전히 180도 반대쪽에 가운데 45도를 보면서 머리를 꼬부려 주세요. 머리 꼬부리는데 같이 왼쪽 어깨도 같이 들어 올리면 반대쪽 어깨는 밑으로 가급적 내리시고 저거 당겨 주세요. 이렇게 당겨 주세요. 자, 10초 하시고 또 왼쪽 45도 당기시겠습니다. 왼쪽 45도 당기십니다. 네. 10초 하시고 그다음에 머리 숙이기, 깍지 끼고 머리 숙이기 합니다. 네, 됐습니다. 어떠세요? 선생님 그냥 이대로 잤으면 좋겠어요. 오, 너무 시원해요. 진짜 시원하네요. 자, 림프 정체구간 3곳을 뚫어라. 첫 번째로 목을 뚫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정체구간은 어딘지 알려주시죠, 박사님.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몸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이렇게 안 속에 숨겨놓거든요. 이쁜 애인이 있을 때는 항상 안으로 감싸져요, 남자들이. 그런 것처럼 중요한 림프절 같은 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기관은. 그래서 이제 겨드랑이, 두 번째 바로 겨드랑이인데요. 몸속 쓰레기 배출 단 3곳만 기억하라. 두 번째 지점, 겨드랑이. 림프 순환을 위해서 두 번째 공략해야 할 곳은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근데 박사님, 겨드랑이는 어떻게 스트레칭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겨드랑이는 안쪽에 쏙 들어가 있으므로 어떻게 스트레칭을 해야 할지 난감하실 텐데요. 탁구공 2개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요 작은 탁구공 2개 모두들 갖고 계신데요. 이걸로 어떻게 겨드랑이를 풀어줍니까? 네, 우선 탁구공을 겨드랑이에 하나씩 끼워주세요. 끼워요? 네, 하나씩 끼워주시고 공이 빠지지 않게 단단히 조여주세요. 아픈데요, 그리고 팔꿈치를 구부려서 직각으로 만든 후에 좌우로 10번씩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주시는데 몸이 같이 이렇게 흔들면 안 돼요. 몸이 같이 이렇게 흔들면 안 되고 몸은 가만히 있고 팔만 이렇게 왔다 갔다 좌우로 10번씩 흔들어 주세요. 아니, 이게 빠질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이제 순환이 되는,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10번 하셨으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아령 운동하듯이 좀 하세요. 자, 좀 어떠십니까, 겨드랑이가? 생각보다 아파요, 조금. 이게 겨드랑이는 저희가 한 번도 뭐 자극을 주거나 스트레칭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아픈데요? 아프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게 겨드랑이가 이렇게 솟아서 있는 것보다는 움푹 들어가 있는 게 순환이 더 잘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거기는 이렇게 보면 이제 중년으로 갈수록 이렇게 했을 때
겨드랑이가 볼록 튀어나오신 네.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노폐물이 잘 끼게 되고 또 지방질도 축적이 잘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쪽이 너무 이제 처지게 되면 안 좋죠.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탁구공 지금 하시는 거 하시면 많이 들어가시고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게. 이것도 많이 해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상관없습니다. 이건 많이 하면 할수록 네. 좋을 것 같아요. 림프 순환은 많이 해줄수록 좋은 것이 림프 순환이 많이 될수록 우리 몸에 쓰레기 배출이 많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결국은 이제 림프 배액이 돼서 소변이나 땀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요것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다 보면 막 좀 더 잘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도 하고 이런데 그렇게 하니까 좀 자극이 세지는데 그 정도까지는 괜찮나요? 림프는 우리 이 혈관의 맥박이라는 게 뭐예요? 1분에 몇 번 뛰는 게 있잖아요. 60에서 80번 정도 뛰는 게 심장 박동이 정상인데 림프는 3 내지 4초에 한 번씩 수축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빨리 막 이런다고 해서 림프가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아주 소프트하게 젠틀하게 자, 이렇게 시원하게 겨드랑이를 잘 풀어봤는데요. 네. 이제 몸속 정체 구간 마지막 한 곳이 남았습니다. 여기만 이제 잘 뚫어주면 림프 순환은 걱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자, 그 마지막 정체 구간은 과연 어디입니까? 자, 목과 겨드랑이가 이제 시원해지셨죠? 맞아요. 네. 이제 남아있는 게 어디겠어요? 다리죠? 네. 예, 다리 서해부라고 그래요. 몸속 쓰레기 배출 단 3곳만 기억하라. 3번째 지점 서해부. 서해부는 어디예요? 서해부는 붓글씨 쓰는데 그러니까 서해부. 맞죠, 서해부. 서해부가 어떤 곳이냐 하면 비키니 라인. 비키니 라인 있는데 그거를 순수하게 우리나라 말로는 사타구니라고 해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여기도 접히는 부분이라 중요한 게 다 지나가요. 혈관, 동맥, 정맥, 림프관, 신경 이런 것들이 다 안쪽으로 지나가요. 이게 바깥쪽으로 굵은 게 지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호를 해주면서 이제 다리에서 발톱 좀 있다든지 다친다든지 골절이 있다든지 이러면 여기가 가래토시 보따 옛 어르신들이 그러던 자리에 바로 여기예요. 여기도 역시 스트레칭을 해서 다리의 순환을 좋게 해야 됩니다. 저녁 되면 다리가 퉁퉁 붓는데 아주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서해부 역시 스트레칭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서해부를 제대로 스트레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의자를 활용해서 스트레칭 하는 것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해부를 몰랐던 김성수 씨하고 엄지재영의 유연녀죠? 네, 오영실 씨 나와주세요. 붓글씨반이래요. 아유, 서해부를 갖다가. 자,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여기다 한쪽으로 올려주실게요. 오른발 올려주세요. 언니! 오른발 올려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발을 안정되게 의자 바닥에 딱 붙여주시고 여기 90도 되게. 90도 되게. 여기 90도 되게 하셨나요? 완전 90도입니다. 네, 90도 되게 하시고 이 상태에서 상체를 이렇게 삐딱하게 하면 안 되고 180도 이렇게 정면으로 딱 평행으로 하게 해주세요. 자, 됐어요? 그다음에 체중을 천천히 오른발로 실어주십니다. 자, 체중을 실어주십시오. 손은 편안하게 두시고 그리고 밀어주세요. 무릎을 밀어주십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데 일반 하시라 그러면 이게 무릎이 꼬부라져요. 무릎 꼬부라지면 안 되고 반대쪽은 그다음에 쥐나. 그래서 10초 정도 천천히. 왜냐하면 림프는 순환이 느리기 때문에 너무 빨리 하시는 건 안 좋고요. 10초 정도 이제 쭉 밀어서 하나, 천천히. 둘, 셋, 발바닥 떨어지면 안 되죠? 네, 발바닥이 딱 의자에 안정. 10까지 하시고 풀어주십시오. 네, 다시 원위치.
지금 근데 각도가 이렇게 삐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도로 이렇게 해야지만 이 스트레칭이 쫙 당겨지는 거예요. 정면을 보고요. 네, 정면 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안 되고 네. 왼쪽 무릎이 꼬부라지면 안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오른쪽 쭉. 천천히 하셔야 돼요. 네, 천천히 하시고. 천천히. 요게 이제 다리에 있는 림프를 배액시켜주는 건데요. 땡겨요. 여기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세요. 자, 이 다른 환자를 부르는 게 낫겠는데. 환자를 바꿀까요? 예. 마치 스쿼트 운동한 것처럼요. 다리에 일로 힘도 와보세요. 굉장히 많이 가는데요. 네, 운동도 그럼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상당히 운동이 됩니다. 자, 발을 바꿔보십니다. 똑같아요. 요령은 똑같아요. 그러나 항상 상체를 삐뚤어하지 않고 똑바로 해주시고 여기 90도 발바닥 항상 의자에 안정되게 하시고 체중을 실어주는 겁니다. 체중 실어주시고 오른쪽 무릎은 쭉 펴주시고요. 네, 운동신경 굉장히 좋으시네요. 요거 할 때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손으로 무릎을 받쳐갖고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줘야 돼. 여기 무릎 안쪽을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펼쳐줘야 돼. 이쪽으로 펼쳐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초 하시고 또 푸시고 10초 하시고 풀어주세요. 여기 이제 다리에 있는 림프 순환을 굉장히 좋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리가요. 쫙 피가 한번 싹 돌았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네, 간단한 운동으로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1분 해서 3분만 투자를 해도 네. 우리 림프 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림프 부종이라는 질병이 있는데요. 네. 유방암 하고 나서 팔이 붓고 또 자궁암 수술하고 나서 다리 부시는 분들 이런 운동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박사님, 현재 내 림프 순환은 과연 어떤 상태인지 또 좀 더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림프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본인이 먼저 자가 진단을 해보고 체크리스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7개. 건강 자가 체크리스트 6개 항목입니다. 먼저 1번, 자고 일어나도 붓기가 잘 빠지지 않는다. 2번, 잘 맞던 반지나 신발이 맞질 않는다. 이런 경우 있죠? 다음, 피부가 거칠어지고 단단하게 변한다. 다음, 4번, 피부를 누르면 금방 되돌아오지 않는다. 손가락으로 쭉 눌렀는데 살은 굉장히 탄력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뛰었을 때 원상태로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거 함묘 부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좀 병원을 찾아가서 좀 검사를 받든지 그러셔야 돼요. 자, 다음, 손가락, 발가락이 위쪽 피부가 꼬집어지지 않는다. 손가락, 발가락의 위쪽 피부가 꼬집어지지 않는다. 요게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손가락 손등에 피부 있잖아요. 손가락 등 위가 탱탱하게 부은 경우는 이렇게 꼬집었을 때 피부가 잡히지를 않아요. 요게 안 잡히면 부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혀야 돼요. 이렇게 피부가. 나봐요, 나만. 아주 확실히 잡혔지? 쭉 늘어나네요. 그게 정상입니다. 다음 6번, 자주 피로감을 느낀다. 이거 많으실 것 같아요. 저 지금 벌써 피곤해요, 지금. 아유. 자, 박사님, 6개 중에 몇 개 이상에 해당이 되면은 림프 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까? 네. 6개 중에 3개 이상이면 나의 림프의 순환에는 문제가 있구나 체크를 하시고 마사지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체가 되면 부종들이 림프 순환이 원활하게 안 되면 계속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 대표적인 6가지입니다. 팔자주름도 생기고 이중턱도 생기고 얼굴에 쌓여있는 셀룰라이트 때문에 단 5분 만에 드라마틱한 V라인으로 단 변신하는 5분이면 얼굴이 작아지는 초특급 비법의 정체는 출연진 모두가 놀란 기적 같은 변화. 장윤주, 손현재, 엑소까지 국내 톱스타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진다. 단 5분 만에 펼쳐지는 기적의 마사지 완전판. 박규정 테라피스트와 함께 국내 톱스타들도 열광한 림프 마사지법 지금 공개합니다.
박혜정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라피스트 박혜정입니다. 테라피스트. 네. 박혜정 원장님이 이력을 보니까요. 정말 기대가 되는 게요. 국내 내로라 하는 톱스타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분으로 아주 유명하십니다. 국내 top 모델인 장윤주 씨, 또 리듬 체조 국가대표 손현재 선수, 그리고 전 세계 K-팝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이돌 그룹 엑소. 정말 모두 이렇게 박혜정 원장님의 손길을 거쳐갔다고요. 아니 누가 행복한 거예요? 엑스가 행복한 거예요? 박혜정 선생님이 행복한 거예요? 둘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혹시 잔류스타는 나중에 꼭 와주세요. 네. 진짜 엑소 멤버들이 매주 간대요. 네. 지금 엄지 가족들 눈이 아주 반짝반짝해졌어요. 그런데 권호정 박사님, 그 부종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붓기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고 살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반복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쓰레기가 림프를 타고 흐른다고 그랬죠? 네, 그 쓰레기에는 지방세포하고 고농도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서로 뒤엉키면은 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잘 아시죠? 바로 그걸 셀룰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셀룰라이트. 이거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 이거 아니에요? 우두루두루두란 거? 서재걸 박사님, 누구에게나 있는, 특히 여자들에게 많이 있는 이 셀룰라이트가 정말 질병을 일으키나요? 네, 흔히 셀룰라이트 하면은 겉으로 보이는 이제 미용상의 문제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건강이 적신호가 켜졌다 하는 이제 그런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쓰레기를 싣고 몸을 돌아다니는데 사실 그게 적체되고 정체되는 곳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세포나 이런 것들이 갖다 붙어가지고 그게 오래 굳으면 그쪽으로는 혈액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혈액이 안 가면 거긴 그냥 굳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을 잘 잡으면 울퉁불퉁해 보이는 살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살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건 결국 혈관 질환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뇌졸중이다, 성인병, 심근경색 이런 것들 다 올 수 있고요. 여러분들 요즘 많은 병 중에 하나가 메니에르라는 병이에요. 메니에르? 예, 보통 이제 이명도 생기고 어지럽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것도 귀에서 빠져나가야 될 림프액이 정체가 돼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어느 군데도 다 림프액이 빠지지 못하고 정체가 되면 뭐 귀에서는 잘 안 들린다, 어지럽다. 이제 그 장소마다 특징적으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림프액이 정말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림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건강을 위협하는 셀룰라이트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박희정 원장님, 이 림프 부종이 셀룰라이트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림프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면 정체되지 않고 원활하게 흐르는데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많은 스타분들에게 하는 고급 림프 마사지법을 지금 여기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들 궁금해하고 제일 예뻐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림프 부종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에 셀룰라이트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지역이 되는데요. 바로 얼굴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셀룰라이트 하면은 그 배나 허벅지, 엉덩이 이런 데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얼굴에 있다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럼 제 얼굴도 이게 다 셀룰라이트가 있는 건가요?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이런 표정이신데? 아니 우선 셀룰라이트라는 게 보기에도 있어 보이지요. 우선은 이건 본인이 젖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젖살 같은 셀룰라이트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근육량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얼굴 셀룰라이트는 어떻게 알죠? 우리가 팔이나 허벅지는 비틀면 이렇게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 걸 얘기하는데 얼굴은 내가 셀룰라이트가 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우선은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보면 지금 광대뼈는 자라서 광대뼈가 이렇게 돌출된 게 아니라 그 위에 셀룰라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으면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아요. 나이가 들어서 왜 이렇게 나는 광대가 커져? 이런 느낌이 드는 게 그 위로 살이 자라나면서 이 부분이 두터워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팔자주름이 생기는데요. 팔자주름도 마찬가지. 여기 위로 살이 자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것 때문에 피부가 커튼처럼 처지고 패이고 이런 느낌들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에 다이어트를 아무리 해도 안 빠지는 살이 있어요. 뭘까요? 여기. 그렇죠. 이거. 이중턱 중에서 이 딱 중간 부분들이 잘 안 빠져요.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깨 근육, 목 근육이 정체되면 림프가 순환이 안 되니까 이 부분들이 더 살이 찌기 쉽죠. 얼굴 셀룰라이트라니 정말 끔찍한데요, 저게. 네. 예, 혹시 방청객들 우리 중에서 네. 광대뼈가 팔자주름, 뭐 이중턱으로 고민이신 분 계세요? 네. 뭐 번쩍 드셨는데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미아동에서 온 46살 채영입니다. 평소에 좀 잘 붓는 편이신가요? 아이 낳고 나이가 들면서 관리를 자주 못 받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붓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먹고 잔 것도 아닌데 아침이 되면 눈하고 얼굴이 많이 부어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가족들도 많이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은 게 아니고 그게 다 살로 되는 것 같아서 얼굴이 다른 분보다 너무 커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속상하고 막 빨리 빼고 싶은 심정입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예. 해결해 드릴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와. 자, 우리 주부님 얼굴에 울퉁불퉁하게 붙은 셀룰라이트 과연 림프 순환 마사지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셀룰라이트 잡는 얼굴 림프 마사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얼굴 셀룰라이트를 잡고 V라인의 턱선을 되살리는 림프 마사지. 원장님,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갈게요? 네. 아니 그런데 그걸 또 선생님 샵에 가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 나오지 않았겠죠. 그 방법의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따라해보세요. 자, 오늘 고객님들께서는 시청자분들입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셀룰라이트 잡고 V라인 되찾는 5분 얼굴 림프 마사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 위로 누워볼게요. 위로 누우시고. 배가 높으시네요. 네. 모두들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자, 우선은 우리 주부님 같은 경우는 민낯이기 때문에 바로 마사지를 가능해요. 근데 집에서는 꼭 클렌징을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클렌징을 안 하고 노폐물이 있는 상태에서 마사지를 하게 되면 트러블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클렌징을 하시고 마사지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럼 얼굴 림프 마사지를 할 때 클렌징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림프 마사지를 할 때는 너무 강한 압으로 하면 오히려 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맨살에다 이렇게 마사지 자극을 하게 되면 더 자극적이지고 민감해지세요. 그래서 집에 있는 머스분 크림, 에센스, 알로에 겔 이런 거 바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평상시에 근무는 그런 거를 로션 바르듯이 그냥 이렇게 펴 바르면 돼요? 네, 로션을 바르실 때는 보통 여기까지만 바르죠. 근데 여기까지 바르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이 목선. 림프가 제일 최종 목적지까지 여기 이 부분으로 빠지는 곳, 이 지점을 터미누스라고 하는데요. 이 노폐물이 끝까지 잘 빠져야지 쭉 빼주기 때문에 이 목선까지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게 포인트세요. 이제 얼굴에 있는 근육결 따라서 지압을 할 거예요. 근데 지압을 하는데 림프는 근육이 핵심이에요. 혈액은 심장이 뛰면서 그 힘으로 움직이지만 림프는 이런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근육의 길이 빨라져야지 림프 순환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중앙부터 시작을 해서 이 귀로 보내서 귀 뒤에서 이 목 쪽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크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해볼게요. 근데 지금 테라피스트께서 하시는데요. 보는 시청자들 또 저희들도 이걸 따라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우선은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쉽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럼 앉은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봐도 될까요? 네네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중턱 어디죠? 여기세요. 네. 그래서 여기를 엄지로 이렇게 쑥 넣어보세요. 너무 잘했어요. 거기를 누르신 상태에서 여긴 염천혈이라고 해서 이중턱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여기가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여기를 꾹 지압을 한 상태에서 여기로 귀 뒤로 보냅니다. 귀 뒤로, 좋아요. 귀 뒤에서 이제 림프절, 아까 터미누스. 종착지인 여기 쇄골뼈 있는 데로 내려주세요. 림프는 천천히 느리게 천천히 낙엽이 스치는 느낌으로 한번 보세요. 염천혈을 자극하고 귀 뒤로 빼서요. 귀 뒤에서 천천히
수완이 내려와요. 림프. 세게 도는 게 아니구나. 그럼요. 그래서 림프가 뛰는 걸 느끼셔야 돼요. 네. 여기 보면 림프가 이렇게 톡탁 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순환이 잘 되면 쿵탕 이렇게 뛰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만졌을 때 나는 왜 안 뛰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수록 셀룰라이트가 목에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림프가 잘 뛰는 걸 느끼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 알려드릴게요. 여기 승장 부분이라고 해서 했을 때 이 부분이 많이 뭉치면 울퉁불퉁하면 되게 보기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승장 부위를 엄지로 지압을 해보세요. 지압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뒤쪽으로 빼서 다시 한번 쭉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꼬리 끝부분, 지창 부분도 이렇게 자극을 한번 해주시면서 딱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귀 뒤로 해서 한 번 더 빼주시고요. 꼭 귀 앞으로 뒤로 계속 이쪽으로 뭔가 보내네요. 네, 그래서 귀 뒤에서 제 손을 잘 보시면 귀 뒤로 모아가지고 이 림프에 있는 흐름을 따라서 여기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손놀림 봤었을 때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네네. 딱 중요한 게 뭐냐 되게 간단한 게 얼굴 중앙에서 중앙을 누르고 귀 뒤로 보낸 다음에 네. 그다음에 쇄골로 나오는 거. 딱 이 세 가지. 너무 똑똑해요. 네.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알려드릴게요. 여기 인중. 여기 말씀 많이 하시면 되게 두둑해요. 그래서 입이 뚝 튀어나오고 있는 현상들도 있으신데 여기를 지압해주시고 귀 뒤로 해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양. 우리 비염 있으신 분들 여기를 자극을 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지압해주시고 다시 한번 빼주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 많이 하시면 눈 침침하시죠? 눈 정면 찬죽이라 해서 앞머리와 그 눈썹이 시작하는 첫머리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시원해요. 그리고 하고 나면 눈이 맑아져요. 그래서 귀 뒤로 해서 다시 보내주시고 마지막에 여기 태양열. 생각이 많으신 분은 여기가 두둑해져요. 그래서 얼굴이 커지는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자극을 해주시고 귀 뒤로 해서 빼주세요. 그 다음에 제일 키포인트. 여기 이거 너무 싫으시잖아요. 이렇게 주부님처럼 귀를 이렇게 V로 해보세요. V를 한 다음에 이렇게 올리시기만 해요. 근데 포인트가 올릴 때만 힘을 주시고 내릴 때는 힘을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귀 뒤로 해서 다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귀 마사지가 들어갈 거예요. 이 귓불부터 시작해서 다 잡아주세요. 위에 하나 잡아주시고 안쪽까지 다 잡아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반을 접으세요. 어머, 근데 유난히 아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척추가 좀 안 좋으신 분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네, 이렇게 귀의 순환이 빠르면 림프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얼굴 림프 마사지를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반을 한 번 더 잡아주세요. 마지막. 이렇게 하면 되게 편안하세요. 이렇게 세로로 해서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네. 접으니까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이렇게 귀를 접어주시면 편안함도 느낄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로 보내죠? 우리 최종 목적지? 여기. 쇄골뼈로 보내고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마사지가 이제 끝난 거예요. 끝이에요? 네. 저 정도 한 것만 해도 얼굴이 약간 작아진 것 같고 팽팽해진 느낌이 들어요. 이중턱이 이렇게 누워있어서 그런지 다 어디로 갔나? 근데 지금 보니까 살짝 해가지고 몇 가지 아는데 혈색이 굉장히 살아있는 것 같고 아까 전보다 턱살이 훨씬 더 갸름해지신 것 같아요. 네. 사례자님 좋으시죠? 지금 네.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사실 혈자리에는요 모든 기혈이 거기에 모여 있고 치료의 방향점이에요. 아까 박 원장님이 눌렀던 혈자리를 이렇게 꾹 눌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뭐냐면은 내가 림프 청소를 하겠다라는 스위치를 딱 켜고 펌프질을 딱 하기 시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아까 보여줬듯이 중앙에서부터 귀 뒤로 갔잖아요. 네. 이거는 순 방향이라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이 순 방향은 보호의 작용이 있고 릴렉스의 작용이 있는 순환을 촉진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우리 집에서 왜 청소할 때 큰 데부터 청소하는 게 아니라 작은 데부터 청소를 하잖아요. 작은 곳을 곳곳이 청소해서 귀 뒤로 넘겨서 이 귀 뒤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이게 즉 뭐냐면은 찬장을 청소해서 방 밖으로 나가고 방에서 대문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림프 순환 마사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제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긴장을 자꾸 풀어줘야 된다. 방금 이렇게 귀를 하셨는데 사실 귀만 조금 부드럽게 만져주면 하루 종일 쌓였던 그런 피로가 많이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부드러운 손으로 귀를 쭉 만져주면 정말 이렇게 쭉 몸에 쌓였던 피로가 스르륵 내리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희가 아침에 얼굴이 많이 붓잖아요. 그럼요. 근데 뭐 화장하랴, 아침에 준비하랴 사실 시간이 없어서 이걸 이렇게 하기 5분도 사실은 좀 길 수도 있거든요.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바쁜 아침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20초 지압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20초. 보세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잖아요, 선생님. 네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타고 올라와요.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하트로 돼서 이렇게. 하트라고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턱부터 지압하면서 올라왔다가 지압하고 하트. 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예뻐지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20초 안에 예뻐지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기초 화장품 바를 때 생각해서 진짜 20초는 정말 짧고 좋네요. 네, 맞아요. 기초 화장 바르실 때 그냥 이렇게 바르지 마시고 한 번씩 이렇게 하트로 하트로? 네, 해주시면 훨씬 더 예뻐지실 거예요. 자, 주부님이 5분 만에 네.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 변화가 보여요. 눈빛도 왠지 초롱초롱해진 것 같고. 마사지 하는 강도가 굉장히 좀 약했거든요. 네. 옆에 시계 봤을 때 네. 어느 정도 강도로 해야 됩니까? 500원 동전을 이렇게 아. 살짝 올린 느낌? 그 무게로 전체적으로 귀 뒤에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주시면 돼요. 낙엽이 싹 스치는 느낌으로요. 예. 네.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얼굴은 화장하면 좀 감춰지는데 네. 딱 목이나 손을 보면 그 여자가 얼마나 맞아요. 늙었는지 알잖아요. 네, 맞아요. 목이 아주 좀 두툼해지면서 목주름이 막 생기는데 이 림프 마사지를 이런 거 해줘도 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좋아질까요? 네, 목에 림프 방향대로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목이, 그러니까 여기가 쌓이게 되면 목주름이 깊어지고 피부는 처지고 그럼 목주름이 완전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들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처지는 거거든요. 근데 림프 순환을 통해서 붓기도 예방해주고 목주름도 예방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네, 오늘 특급 노하우를 하나 더 알려주신다고 또? 비tim을 네. 해주셨거든요, 방금. 그쵸, 제가 원장님? 진짜 샵에서만 하고 저만 알고 싶은 비밀을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네. 마사지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제가 물어봐요. 어떤 거를 원하세요? 어떤 변화를 원하세요? 그럼 다들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단 5분 만에 드라마틱한 V라인으로 변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뭐 박혜진 씨도 장유주 씨도 손현재 씨도 직접 받는 그런 비법입니까 이게? 네, 맞아요. 빨리 공개해 주세요. 제가 마사지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네. 자, 얼른. 그렇다면 네. 분부대로 얼른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 여기 안에? 네, 이 거기 안에 그 비밀 경기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언제 제와 아이야. 뭐예요 이거? 얼음물. 뭐 얼음물 아니에요? 그 붕대. 붕대 아니에요, 붕대. 네, 네, 이게 바로 아이스 붕대예요. 아이스 붕대요? 네. 아이스 붕대는 이 붕대를 차가운 얼음물에 조물조물조물하게 해서 네. 차가운 붕대를 얼굴에다 마사지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아침에 얼굴이 심하게 붓는 편이라 네. 냉동실에 꼭 이 숟가락을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울트라맨처럼 이렇게 얹어놓잖아요. 네, 그러고 네. 부기를 빼는데 이게 비슷한 효과인 건가요? 효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 숟가락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스크림 너무 차가우면 혓바닥에 대면 어떻게 되죠? 달라붙어요. 근데 눈의 피부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됐을 때 못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리고 동상처럼 이렇게 빨개지기 때문에 자극을 주는 거는 저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거 대신 오늘 이거 배우셔가지고 집에서 꼭 붓기 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뭐 우리 주부님이 또 계속 한번 해볼까요? 재료는 간단한데 방법이 어렵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쉬워요, 아주. 붕대를 그냥 이렇게 물에 담가두면은요, 언제 이게
다 흡수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넣으신 다음에 그냥 조물조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물조물 하시고 난 이게 너무 귀찮아. 그러면 물을 담근 상태에서 지퍼백을 물 살짝 담근 상태에서 그냥 냉장고에다가 놔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하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조금 짜서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피세요. 핀 상태에서 아까 염천혈 있죠? 거기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귀를 그냥 덮어요. 네, 귀를 덮어버려요. 귀를 덮은 다음에 백회혈을 지나서 뒤로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 턱 라인 아까 승장혈을 지났어요.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서 귀 뒤로 갑니다. 뒤로. 그 다음에 그냥 돌리기만 하면 끝이에요. 끝이라고요, 그게? 그게 끝이에요? 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걸 좀 강하게 쪼여야 얼굴에 수축 효과가 더 세지 않을까요? 그렇게 너무 강하게 하시면 오히려 얼굴이 부으실 수도 있고 답답해서 그냥 빨리 풀고 싶어 이런 사람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적당하게 탄력 주는 정도로 그냥 강약 조절해서 감아주시면 되세요. 풀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마지막 반대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서요. 이렇게 귀 뒤로. 2번 해요? 2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오른쪽 탄력, 왼쪽 탄력. 그래서 여기 V라인 다시 한번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는요.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요게 끝. 그리고 한번 나는 여기 더 잡고 싶어 이러면서 올려주시면 되세요. 지압해 주시면. 얼굴이 쫙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뒤로. 링크팅이 됐네요. 네. 주민님 혹시 아프진 않으세요? 네, 평강 좋아요. 말씀은 잘 못하시네요. 네. 이게 여기 턱 라인을 잡아주기 때문에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5분 정도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누워만 있으시면 되세요. 근데 혼자 따라해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요, 너무 쉬우세요. 한번 쉬워요? 해보실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한번 도전. 제가 하는 방법을 말로 설명을 해드리고 혼자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머리가 짧으신 분들은 머리를 이렇게 묶고 있으면 지지대가 있지만 머리가 짧으신 분들은 이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려요. 그래서 터번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예쁘게. 방증 맞아요. 귀엽다. 이게 분홍색 분이 없나요? 한번 해볼게요. 꽉 짜서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턱에다가 걸어줍니다. V라인을 딱 만들어주세요. 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백회 부분으로 가세요. 백회 부분에서 제가 이거 하나만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뒤로 돌려요. 그쵸? 걔네 둘이가 만나야 돼요. 만나서 뒤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귀 뒤로. 목 뒤로 보내주세요. 아니, 반대. 네. 위로 올라가. 잡은 건 나중에. 이렇게 해서 여기로 내려가서 지나가세요. 뒤로. 그쵸? 목 뒤로 보내세요. 뒤로. 힘이 세가지고 너무 난리 났어요. 네, 여기로 와서 V라인, V라인 이렇게 해서 V라인 위로 올려. 그쵸? 위로. 잘했어요. 한 바퀴 더 돌리세요. 계속 편안하게 돌리세요. 그렇게 너무 잘하지. 위로. 잠깐만 위로요. 이거 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꽉 짜서 아까 전에는 우리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턱을 걸고 천천히. 네. 그래서 100회 뒤로. 아니요. 뒤로 가셔야 돼요. 네, 맞아요. 두 개를 만나서 다시 내려줍니다. 내려주고요. 내려서 여기로. 목 뒤로 넘기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감아주세요. 왼쪽으로. 현주 씨 여기 얼굴 보실까요? 안 보여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한 바퀴 돌리세요. 자, 사랑니 뺀 초등학생 같아요. 이렇게 쏙 넣으시면 되세요. 말씀은 못 하세요. 왜냐면 너무 세게 해가지고. 네. 혼자 할만하세요? 끄덕끄덕. 아프진 않으세요? 보세요. 남자 같은 경우는 한번 만져보세요. 열감이 엄청나요. 오, 뜨거워. 예. 네, 그럴 때는 그냥 공병에다가 이 얼음물을 넣어서 그냥 이렇게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차갑기 때문에 붓기를 더 뺄 수가 있고 시원한 느낌들이 더 있는 거예요. 냉기를 좀 보존해 주는군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단 5분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이후에 이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따뜻한 수건을 대서 온찜질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차가운 붕대를 얼굴에 감아주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호중 박사님? 우리 차가운 붕대를 얼굴에 감아주면 체온이 떨어지죠. 그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림프와 혈액순환 그리고 근육의 수축이 촉진되게 됩니다. 그러면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심장도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 심장이 통장하는 동맥, 정맥도 빨라지죠. 같이 분비하는 림프도 빨라지게 됩니다. 네. 최대 8배 정도 빨라지기 때문에 림프의 순환이 촉진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어느새 5분이 훌쩍 지났는데요. 네. 우리 주부님의 붕대를 한번 이제 드디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 빼시고 준비되세요. 이야. 자, 이럴 수가. 그대로 앉아서 머리띠 한 번 더 해볼까요? 똑같이 볼 수 있게. 어머. 자, 머리띠 뜨시고. 라인이 생겼어요. 완전 V라인이. 눈에도 보이지만 네. 과연 마사지 5분, 붕대로 5분, 총 10분 만에 얼굴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됐는지 비교해서 보고 싶어요. 네. 보여주세요. 쉽게 빠지지 않던 볼살과 이중턱이 사라지고 입과 주름까지 해결 성공. 혈색이 눈에 띄게 좋아진 최영희 주부. 지금 뭐가 없어진 것 같아요. 깎은 거 아니죠? 턱이 없다, 턱이 진짜. 전체적으로 이게 와. 아니 라인이 살았어요. 목선도 그렇지만 이게 쫙 당겨주니까 이게 그 눈도 커지고 팔자주름도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입꼬리가 좀 예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푸석푸석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얼마나 갑니까 효과가? 효과는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는 말하고 음식 먹고 또 중력 때문에 처지기 때문에 이게 저는 보통 한 3일에서 4일 간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쯤 한 번 더 해주시고 그쯤 한 번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나중엔 이 살들도 없어지고요. 라인도 잡히는 거예요. 네. 차츰차츰 변화해지는 모습에 신기해하고 네. 나중에 남편도 몰라보고 근데 이 아까 붕대 하는 느낌은 어떠세요? 되게 편하고 네. 처음엔 아플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얼굴이 굉장히 딸려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풀고 났을 때 느낌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작아지고 뭐 이런 건 다 중요한데 얼굴에 생기가 더. 지금 현지엽 씨가 계속 막 문지르고 있는데 한 이제 시간 5분 됐으니까 지났잖아요. 네, 한번 풀어볼까 봐요. 왠지 굉장히 되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날 것 같아요. 드라마틱한데 뭔가가 예전에 현지엽 씨의 그 얼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 20년 전으로 돌아갈 것 그러니까. 같아요. 과거 소녀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오빠 부대를 이끌었던 전설의 농구 스타 현주여. 하지만 지금은 푸근한 모습으로 국민 아저씨가 돼버렸는데 과연 20년 전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오, 박혜진 씨. 부기로 인한 살 때문에 각지고 평평했던 얼굴 라인이 갸름하게 변신. 넓고 각진 턱이 아닌 V라인 턱선이 되살아난 현주야. 괜찮아졌어요. 아주 어머 여기가 찌글찌글해졌네. 아니 본인이 확인해봐요. 와. 웬일이야. 진짜. 무슨 느낌? 신기하네. 아니, 원래 아니 진짜 턱도 생겼네. 없던 턱도. 세목걸이였는데요. 어디 갔냐 이게? 계란형이 됐어요, 계란형이. 아 이거 효과가 좀 계속 가나요? 그럼요. 이 효과를 보시려면은 저는 얼굴 같은 경우는 매일 5분씩 아침마다 해주셔도 되고요. 저녁마다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효과가 좋으신 이유가 남자분들은 마사지도 잘 안 받으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잘 안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만 해도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더 나시는 거예요. 정말 드라마 같아요. 얼굴어졌던 살들이 확 완전히 풀리면서 라인 잡아주는 집에서 해봐야겠다. 네. 본인도 지금 느껴집니까? 굉장히 만족해 거울 하는데요. 보니까 괜찮아졌는데요 지금? 웃으면 안 되겠다. 현주엽 씨는 지금 마사지를 안 했는데도 붕대만으로도 이렇게 계란형이 됐잖아요. 우리 마사지까지 하면 정말 얼굴이 반쪽이 되겠어요. 괜찮네. 그렇죠? 네, 맞아요. 드라마틱하네요. 아이고.
얼굴 반죽이 돼. 지금 눈으로 확인하셨다시피 림프 순환만 잘 시켜주면요. 어렵지 않게 얼굴에 셀룰라이트도 잡고 잃어버린 턱선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야. 단 10분 만에 얼굴에 정체된 림프를 뚫어서 셀룰라이트를 잡는 놀라운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셨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셀룰라이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또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중년의 건강의 최대의 적 뱃살입니다. 이 울퉁불퉁한 뱃살인데 저는 아직은 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뱃살 진짜 고민입니다. 고민이에요. 완전 늘. 고민이에요. 네. 왜냐면 또 일단은 이 출산의 경험을 한번 겪고 나면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약간 좀 이렇게 우글우글하고 막 그래요. 어렸을 때는 오빠 해서 배가 귀엽다고 했는데 요즘은 이 오빠랑 아저씨의 차이는 뱃살로 이제 가늠을 하더라고요. 정답. 네. 난 봐요. 오빠. 아저씨. 난 지금 내 발가락이 다 보이잖아. 어떤 사람은 안 보여. 그래서 정말 아저씨라는 호칭보다 허참 오빠가 더 어울리시잖아요. 서장훈 오빠. 아, 그러니까. 네. 박사님, 네.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 뱃살이 네. 중년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그렇죠. 중년이 되면은 뭐 이제 호르몬도 많이 문제가 되고 음식 섭취량이 조금만 먹어도 대사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저장 기능만 이제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이제 쓰는 데만 정신 없다가 이제는 저축해둬야지 되니까 그게 주로 어디 가냐면 뱃살이고 보이지 않는 곳은 내장 지방, 복부 지방. 그래서 밖으로 보이니까 뱃살이라고 이제 보이는 건데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관리되지 않아서 생긴 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뱃살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다 심혈관 질환이니까 이게 시한폭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림프가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림프라는 게 80%는 대장, 소장 그리고 맹장 같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장에서 그 노폐물을 마지막 걸러내야 될 장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 걸러내지 못하는 것이 결국 붓는 거나 뱃살 나오는데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독성 물질이 이 림프관을 안 막히게 하면서 축적이 안 되면 결국 우리 몸도 나이가 먹더라도 뱃살은 안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축적된 곳이 우리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빠져나가는 곳으로 몰아가지고 장소가 원래 있어요. 쓰레기도 비우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정확한 장소로 몰면 제대로 빠져나가는 걸 배운다면 뱃살도 안 생길 수 있으니까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죠. 림프만 잘 순환시키면은 뱃살 걱정도 날릴 수 있다. 어서 그 방법을 좀 알아봐야겠죠. 예, 이번에도 방청객들 중에서 어떻게 아무리 운동을 해도 출렁거리는 뱃살은 어쩔 수가 없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번쩍.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올해 43살 된 주부 장성숙입니다. 장성숙 씨. 네. 예, 빠지지 않는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네, 물론 많죠. 제가 얼굴하고 손발이 잘 붙는 편이거든요. 근데 뱃살이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한 편인데도 잘 빠지지가 않아요. 말랑말랑을 다행이에요. 물렁물렁. 원장님, 빨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단기간 안에 뱃살을 빼기 위해서 음식도 거르고요.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서 체중 감량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건 잠깐의 효과뿐이에요. 요요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영양실조, 골다공증 그런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복부의 림프를 원활하게 순환시켜서 건강하게 뱃살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전 얼굴 림프 마사지와 같습니까? 네, 방법은 동일하세요. 근데 배는 아이스가 아닌 그냥 물에 적시지 않은 일반 붕대로 해드릴 거예요. 자, 이쪽으로 오시죠. 네. 얼굴은 아이스 붕대, 배는 차갑지 않는 일반 붕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배에는 장기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배가 차가워지면 장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셀룰라이트 지방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따뜻해져야겠죠. 그래서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림프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셀룰라이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 특히 여성분들은 그 자궁하고도 너무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배가 더 따뜻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차가워지지 않게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럼 뱃살 림프 마사지는 한 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네, 뱃살 림프 마사지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그러면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5분. 네. 저희가 보면은 저희가 직접 또 네, 따라 다 할 수 따라하실 있어요? 수 있으세요. 편안하게. 네. 자, 누워서 편하게 할 수 있다는데 그럼 네. 림프 마사지 시작하기 전에요. 네. 장성숙 주부님의 이거 밝혀야 되나요? 네. 허리 둘레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몸매만 좀 관리하면 되게 예뻐지실 것 같아요. 자, 허리 둘레 측정해 볼까요? 직접 해보죠. 허리 둘레 잴 때 보시면 여기 골반 뼈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대로 그대로 재볼게요. 끝나고도 이대로 재보겠습니다. 네. 무릎을 굽혀주시고 허리띠 매는 라인이네요. 네, 딱 그 라인으로 해서 그렇죠. 재볼게요. 네, 잠시만 들어주시고요. 자, 사이즈가 지금 83cm입니다. 네. 자, 그럼 마사지 또 붕대 요법 시작해 주시죠. 네,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다 같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보시면 우리 여기 이렇게 잡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 이거 싫잖아요. 베둘렘처럼 러브핸들 막 이러는데 요거를 이렇게 사지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으로 이렇게 꽉 잡아주세요. 이렇게 표피만 잡지 마시고 안에 근막까지 잡아서 배꼽 쪽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잡으시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쵸? 한 번 더 5등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만 해서 배꼽 쪽으로 림프 방향대로 하고요. 그다음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편도 개걸음 하듯이 쫙 잡아서 올려주고 다시 한 번 쭉 잡아서 올려주고 한 번 더. 가로로 잡히기가 편한데 꼭 네. 세로로 잡아야 되나요? 이렇게 잡으시면 오히려 잘 안 잡혀요. 근데 이렇게 옆구리부터 잡으시게 되면 림프가 이렇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배꼽과 서해부 방향대로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오일을 바를 거예요. 집에는 크림 있으시잖아요. 크림도 같이 바르셔도 되고요. 오일을 사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도포를 할 텐데요. 그냥 일반 오일이세요. 오른쪽 방향으로.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하시는데 옆구리도 한번 도포해 주시고 딱이네. 이렇게 도포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서해부 방향으로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할 거는 복식 호흡을 할 거예요. 여기 세 마디 밑쪽. 배꼽에서 아래 부분에 이렇게 세 마디를 두시고 여기를 눌러요. 이렇게 누르시고 코로 크게 호흡을 들여 마셔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흉식 호흡을 가슴이 올라오면 안 되고요. 가슴을 내리시면서 내려보세요. 조금. 그리고 배를 볼록 밀으세요. 더. 임산부처. 오케이. 입으로 후. 무슨 소리? 호흡하실 때는 좀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상하 좌우 하는데요. 이렇게 세 마디 옆에 잡으시고 다시 코로 크게 호흡. 입으로 후. 안에 있는 가스, 노폐물이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호흡을 길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여기 위에는 세 마디 위. 여기도 꾹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코로 크게 호흡. 너무 잘했어요. 입으로 후. 근데 꼭 이렇게 복식 호흡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복식 호흡은 림프가 잘 움직이게 하는 기본적인 운동이세요. 호흡을 하면서 들숨, 날숨을 통해 가지고 폐에 압력이 생기는데 그 압력으로도 림프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복식 호흡만 해도 배가 편안해지세요. 다시 한번 마지막 여기 왼쪽 부분 할게요. 한 번 더 코로 크게 호흡, 입으로만. 근데 꼭 누를 때 이렇게 몇 번을 흔들어서 눌러야 돼요? 그냥 누르셔도 되는데요. 약간의 지방층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시원한 느낌들이 있어요. 아프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옆에서 옆구리. 우리 제일 싫잖아요, 이거.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하실 때는요, 뒤에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결혼하기 전에 몇 센치였죠, 허리가? 26, 27이요. 26, 27이었대요. 그러면은 우리 30, 28, 27, 26, 25까지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할수록 사이즈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해주시면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서 아까 맞아 달걀 모양으로 해서요. 이렇게 덮으세요. 배꼽을. 냉기가 아까 많다 그랬어요. 차갑다고. 그래서 냉기를 빼는 거예요. 코로 크게 후, 배볼록하게, 입으로 후. 길게, 최대한 길게 해서 호흡해 주시고 다시 한번 코로 크게 호흡, 입으로 배가 많이 차가우시거나 아랫배가 묵직하신 분들은 이 호흡하실 때 배꼽에서 차가운 느낌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해준 다음에 요거. 네. 이제 붕대. 네. 붕대가 등장한 거 보니까 5분이 벌써 지났나요? 네, 벌써 지났어요. 따라하다 보니까 금방 갔죠? 네. 자, 이제 붕대로 어떻게 또 해주나요? 무릎을 한번 굽혀 보시겠어요? 이제 엉덩이를 위로 쭉 올리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감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몸을 만드는 붕대를 또 단단하게 갖는 건 아까처럼 이렇게 수축하는 효과 때문인가요? 네, 마사지를 하면 지방층을 건드리기 때문에 약간의 공간이 생기세요. 그래서 그 공간을 단단하게 잡아주면 근력도 좋아지시고 혈액순환도 잘 되기 때문에 사이즈를 많이 줄일 수 있죠. 어느 정도 단단하게 할까요? 약간 조인다는 느낌으로 배에 힘, 아랫배에 힘 꽉 주면 조이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늘어났던 살이 탄력감이 생기게끔 해서 편안하게 내리세요. 뭐라 그럴까? 보조 속옷 입듯이 이렇게 딱. 그렇게 해서 그러고 또 5분. 네. 장성수 주부님, 네네. 지금 이렇게 붕대를 감았는데 뭐 느낌이 어떠세요? 좀 압박이 된다거나 하진 않으세요? 네, 열감이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쪼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뭔가 네.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프진 않으시고요. 네, 전혀 아프진 않아요. 마사지하는 강도가 좀 전에 얼굴은 500원짜리 잡는 느낌이다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배는 그보다는 조금 더 세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배 같은 경우는 지방층이 이렇게 두꺼워요. 예. 특히나 그래서 이렇게 표피층만 잡게 되면 아파요. 그래서 그 안까지 근막까지 잡아준다면 오히려 흐물흐물해지면서 편안해지고 사이즈가 더 감소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죠. 그래서 압을 조금 더 주셔도 좋습니다. 네. 왕희원 원장님, 뱃살 림프 마사지 이 배를 비틀듯이 뜯는 게 뱃살 빼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다른 부위도 같은 방법으로 해도 되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저는 이 뜯는 작용을 하는 걸 보니까 제 표현으로는요, 마치 우리가 후라이팬 위에 버터를 덩어리째로 녹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 안 녹잖아요. 근데 이 버터를 칼로 이렇게 잘게 쪼개게 되면은 잘 녹거든요. 그것처럼 이런 이 지방층을 일단은 쪼개는 단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보온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쪼개냈다고 해서 우리가 후라이팬 위에 쪼개냈다고 해서 다 밖으로 빠진 게 아니잖아요. 실컷 관리하고 집에 가셨는데 찬물 마시고 과식하시고 기름진 거 먹게 되면은 그 쪼개낸 게 바로 원상 회복하는데 빠른 시간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관리에 있어서 습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궁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집에 가셔서는요,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요,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숙면을 통해서 이 노폐물이 굉장히 잘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 많네 시장에. 이래야 시장 맛이지. 봄이 다가오니까 그런가? 당 보러. 야. 아, 네. 통닭. 야, 이거. 저거 멋진. 맛있죠, 통닭. 이게 장이 너무 비어 있어도 안 좋단 말이야. 이런 거 하나씩 먹어줘야 돼. 맞아. 일단 오늘은 저기 살 거 많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다음에. 오늘은 패스. 이건 다음에. 맛있는데. 저 하나 사주시지. 왜 저 못 먹게 말리세요. 아니 남편도 이제 대장암 관리해야죠. 용종 2개나 나왔으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으니까. 네. 맛있잖아요. 맛있긴 해. 이거 가오리야? 가오리.
이야, 여기 나물 많다. 섬초다. 섬초. 냉이 나왔다, 냉이. 아, 근데 이제 시장에도 봄나물이 그냥 한가득하네요. 근데 아까도 봄나물 드셨는데 또 사시네요? 사야지 그 식단이 꾸려지죠. 전 저게 생활입니다. 그렇구나. 네, 사계절 내내 먹어야죠. 우리 봄이 오는 거는 이 나물 보면 알잖아요. 이것도 한 건, 이것도 한 건 주세요. 와, 벌써 냉이네. 냉이에, 미나리에, 아우, 섬초. 3만 원. 여기. 고맙습니다. 봄채소 오니까 눈이 바짝바짝바짝. 많이 파세요. 네. 굴도 있고. 이거를 저기 내 쌈. 이야. 이거 내가 원하는 거 다 했어. 여기다 있네. 응. 나는 이거. 이거 모듬쌈. 모듬쌈. 파프리카. 이거. 아, 양상추 샐러드. 응. 어머. 아니 봄나물 저렇게 많이 사셨는데 채소 또 사세요? 아니 이게 이제 샐러드용 채소, 그다음에 쌈용, 그다음에 나물용 이게 되게 다양해요 채소도. 요리법만 바꾸면 훨씬 더 채소를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고추, 모듬쌈, 상추, 적상추. 아 부자 됐네. 부자 됐어. 봄동도 그대로 있다 우리. 채소를 이렇게 많이 사. 아니 모자 아니 금방 먹어 금방. 얘 데치면 한 주먹도 안 되잖아. 양만 많아 보여. 무나물이랑 엄청 좋아하잖아. 저 정도면은 얼마나 드세요? 저 한 이틀? 이틀 정도? 저 얼마 안 돼요. 저 거의 채소 가게를 털어오신 건데. 근데 정말 냉장고 칸칸이 다 채소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제가 채소로 식단을 관리하니까 그나마 용종 재발이 없이 이제 네 지금처럼 편하게 살 수 건강하게, 있는 예. 식습관이에요. 답은. 아니 다리 아파. 다리야 허리 좀 하지 말고 그냥 걸어. 어? 근데 이거 할래. 아우. 또? 또 저기 숨으셨네. 아 맨날 저기만. 왜? 아니야 태 아빠. 에? 저기 일단 일어나봐 키지 마봐. 왜 또? 일단 이게 자꾸 이렇게 누우면 사람이 계속 늘어지고 눕고 싶고 그래요. 건강에 도움이 될 게 1도 없어. 시간 아끼자. 그럼 여기 앉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지금 생각났어. 죄송합니다. 아유 11살짜리 아빠가 아이고만 하고 있고 진짜. 자 대장에 좋은 운동. 봐봐. 뭐 같아? 뭐야? 무슨 뭐 같아? 고릴라가 뭐 이렇게 배. 이게 대장에 좋은 운동인데 고릴라 생각하면 돼. 자 하나 둘 셋 넷 발바닥은 땅에 붙여. 자 온몸을 이제 움직여줘야지. 이게 다르잖아. 허리도 이렇게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온몸이 움직여. 전신 운동 된다니까. 저렇게 이제 움직여줘야지만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운동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쉬워요. 쉬워. 세월길 따라 인생길 따라 시골 버스 타러 갑니다. 배를 두들기는 마사지를 하시면요. 이제 첫 번째로는 복부의 혈관이 자극이 돼요. 그러면서 장의 혈액순환이 개선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임파선이 순환이 잘 돼요. 그래서 붓기도 빠질 수가 있고 임파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면역 체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장의 혈액 순환과 면역 개선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트름 나오지? 나는 안 나와. 뭐. 아이씨. 왜 나를 보고 해? 여기 대장이 자극하니까 속이 편해지면서. 부부가 아니야 진짜. 기가 막. 아니 왜 나를 보고 하냐고. 아니 나는 막 반응 오는데 안 와요? 아니 올라 그랬는데. 아니 그러지 마. 안 해 나. 아니 이리와라. 내가 줄게. 이리와. 내가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좋은 거를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오늘 너무 빡세게 하는 거 아니야? 빨리 아우. 배몇번 터져놓고 뭐가 힘들어. 빨리 와봐요. 갈증 해소. 짜잔 생식 대령이요. 자 이렇게 해서 흔들어요. 그런 걸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태연 아빠 난 지방 많이 다니잖아.
근데 지방 가면 밥 먹을 때 진짜 채소 못 챙겨 먹거든. 왜냐면 식당밥 맨날 먹으니까. 그럴 때마다 이거 챙겨가지고 가서 먹으면 진짜 나는 확실히 피로감이 좀 줄어든 것 같아. 아, 이건 먹고 지방에서. 나는 속이 좀 편한 것 같아, 속. 장 볼 때 보니까 이제 제철 채소도 챙기시고 식단 관리 아주 진심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장암이 가장 걱정이다 보니까 네네. 이게 다 건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아마 네. 음식에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제 저는 그 2012년도에 그 의사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선종 제거하고 용종 제거한 다음에 식습관을 정말 잘해야 된다. 특히, 고기나 뭐 이거보다는 채소 위주로 식단 관리를 잘 하면, 이게 훨씬 더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만큼 좀 신경을 써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뒤로 제가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채소는 꼭 먹어야 된다. 근데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으니까 더 이게 그러면. 네, 계속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대장암 환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고칼로리 음식,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 섬유소 부족, 비만 이런 나쁜 생활 습관이 대장암이 발병이 계속 늘어나게 하는 그런 주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대장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네. 이렇게 음식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거는 진짜 칭찬을 해드려야 마땅한 겁니다. 예, 과일, 채소류, 곡물류를 생식으로 먹게 되면 우리가 풍부한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식이섬유가 많은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기만 해도 50%까지 대장암의 발병을 낮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 장에 이 면역세포가 많고 그리고 장 건강 관리를 잘하면 면역력이 좋아지겠고 그럼 당연히 대장암 예방도 되고 대장암 예방이 되면 우리 집이 더 행복해질 수 있겠네? 그래서 제가 이제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식습관을 좀 바꿔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 식습관을 바꾸신 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이 특히 이 식이섬유가 면역력 개선 또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많은 생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식이섬유 일일 섭취 권장량을 보면 성인 남성은 25g, 그다음에 성인 여성은 20g인데요. 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25g의 식이섬유를 과체류로 섭취를 하려면은요. 네. 식이섬유가 많다고 소문이 난 사과를 7알을 드셔야 합니다. 7알. 네. 와, 7개를 어떻게 먹어요? 네. 야, 그리고 아까 엄청나네. 케일 드셨잖아요. 네네, 케일이요. 케일로 따지면 몇 장을 드셔야 할까요? 저는 한 장도 못 먹어요. 이가 작아서 한 장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 먹어야 돼요? 네, 무려 125장 드셔야 해요. 그 7장 먹기도 되게 힘들어요. 네, 케일. 맞아요. 125장. 못 먹겠다. 네, 마지막으로 블루베리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요. 그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 아, 근데 양이 굉장한데 괜찮으실까요? 아, 네. 네, 무려 556알을 드셔야 맞습니까? 돼요. 안녕하십니까? 아니야. 불가능. 아니 556개면 하루에 세지도 못해. 한 박스인데. 네, 이게 진짜 노력한다고 막 진짜 채소 먹어야지 막 노력한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그 양은 채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요즘 이제 그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채소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진짜 비싸요. 이걸 뭐 매일 그 많은 양의 그거를 챙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도 장 예방에 도움이 되고 해야죠. 그렇죠. 내가 대장암 예방할 수 있어? 돈이 중요해? 아니야. 내 건강이 중요해. 해야죠. 저는 실천하는 게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나이 들수록 실천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리 좀 주물러 주면 안 돼? 그래. 되게 뻣뻣하시다. 근데 저는 더 뻣뻣해요. 저거보다 더요? 풀 서비스 하는 게 나는 돈 주는 게 제일 좋던데. 용돈 주는 거.
뭘 해주시려고 지금. 그러게요. 보시면 일어나셨어요. 압니다. 보시면 압니다. 근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요? 충분히. 네. 뭐지? 아 근데 저거 괜찮더라고요. 진짜 괜찮죠? 뭘 데워주시. 근데 뭐 그릇만 드시. 그릇만 있어요. 일단 먹는 건 아니네요. 먹는 아, 거는 퀴즈인가요? 네. 먹는 건 아닙니다. 자, 됐습니다. 뭘까요? 겁나 뜨거워요. 이거. 아, 이거야, 이거. 자, 뭐야? 아니 뭐 나는 뭐를 준다 그래서 나는 뭐 먹을 걸 주면 아니. 그랬거든.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진짜 면역력 높이는데 도움되는 또 다른 관리거든요. 잘 보세요. 집에서 하기 쉬워요. 자, 뜨거. 잠깐. 뜨거. 왜 이거 뭐야? 뜨거워. 어씨. 뭐야 이거 어떻게 하나? 장갑을 끼고. 아니 난 이렇게 하면 돼. 오, 정답입니다. 어떻게 따뜻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마사지. 아. 살살 문질러 품으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이게 은근한 따뜻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 주위를 돌리면 이게 대장 전체 마사지가 되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다 연관성이 있더라고. 우리 몸이 참 신기한 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따로 또 같이더라고. 같이 해야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 이게 장에 이렇게 막 이렇게 충격 주니까 시원해. 그리고 이 따뜻한 게 들어가니까 이게 온기가 딱 사는 느낌. 좋죠. 오 이거 괜찮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대장 관리 잘하고 있거든. 근데 플러스 요것만 이렇게 규칙적으로 태어나봐도 나처럼 하면 훨씬 더 건강 좋아질 거야. 그래. 야, 저렇게 관리를 하시니까 면역력이 좋으신가 봐요. 이 배꼽 주변에는 림프샘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을 마사지해주면 원활하게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고요. 또 찜질로 우리가 체온을 1도만 올려줘도 면역 세포의 활성도가 30%나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태어나봐. 응? 아이고, 허전해? 출출하다. 아 그럼 그거 줘야 되겠다. 뭐? 내가 해올게. 생식. 그래도 기어코 일어나시네요. 아니 이게 왜냐면 운동중이잖아요, 저는 지금. 운동하고 물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게 좋아요. 그렇죠. 이거 먹고 나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지 않아? 아, 나 화장실 가는 거 훨씬 편해졌어. 그지? 네. 아니 난 속이 편해진 것 같아서 이게 다 됐잖아. 아, 색깔 예뻐 나는. 이거 뭐. 이게 간식 대용으로 정말 좋더라고요. 편해서. 진짜 생식을 틈틈이 챙겨 드시네요. 맞아요. 근데 아파 본 사람이 그 아픈 마음을 안다고 저도 선종을 이제 떼고 또 엄마가 이제 대장암이셨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저렇게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대장암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두 분의 면역 나이를 살펴봤습니다. 네, 근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잘 나왔습니다. 네, 대장암 걱정이 컸던 우리 김정현 씨는 면역 나이가 무려 2.7세나 어리게 나왔고요. 네, 김종원 씨 또한 1.1세가 더 어리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대장암을 걱정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과한 걱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면역력 상태가 두 분 다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부 채식 위주로 식습관을 관리하고 계신 게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장이 건강해지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도 함께 좋아지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근데 저는 진짜 생각해보면 제가 피곤하면은 사실 이제 구내염도 자주 생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 이제 구내염이 이제 거의 생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변비가 엄청 심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이제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변비로 엄마한테 막 엉엉 울면서 나 화장실 가는 게 소원이라고 진짜 심각하게 많이 울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에게 고질병이었던 이 변비와 구내염이 저 찾아오지 않으니까 이야 이거구나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 중에 이제 채소나 과일이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채소나 과일은 또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이 나는 시기가 또 따로 있으니까 제철 과일. 그 시기가 지나면 이게 먹기가 좀 힘들잖아요. 요걸 좀 보관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채소와 과일을 보관하려고 하실 때는 과일 같은 경우는 설탕을 이용해서 청을 만드는 당장법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채소 같은 경우는 소금을 넣어서 염장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식품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면서 동결 건조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결 건조된 채소와 과일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빠져나가는 형태로 굉장히 쉽게 부스러질 수가 있거든요. 식품학적으로 동결 건조는 영양소 파괴율이 적은 편이고 식품을 먹었을 때의 조직감은 또 원물을 먹었을 때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동결 건조를 하면 비타민 C, 그다음 베타카로틴 등의 영양 성분의 손실을 또 최소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동결 건조된 식품에 수분이 보충이 되면 원물 본래의 형태와 굉장히 비슷한 식감의 형태로도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생식 섭취 시에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네,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장 건강을 위해서 챙기는 생식은요,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소화불량 등의 소화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한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